치매는 나이가 들수록 많이 오긴 하지만 젊다고 안 오지 않습니다. 지금은 30, 40대 젊은 분들도 치매로 고통받고 있는 그런 세상이 됐습니다. 강조하고 싶은 건 적극적으로 우리가 관리를 한다면 치매가 발생하는 것도 줄일 수 있다는 것이 이미 이제 검증이 된 상태죠. 치매를 예방하는 습관이 특히 40대, 50대에 되게 중요할 것 같은데요. 제일 추천드리고 싶은 거는 뇌기능이 급격하게 떨어지는 시기는 갱년기라고 부르는 40대에서 50대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50살이 되면 뇌세포가 1년에 0.5%씩 감소를 한다고 알려져 있기 때문에 20세 때 뇌가 완성이 되면 남자는 1350g, 여자는 1250g 정도 평균 뇌의 무게를 가지고 있다면 나중에 80에서 90세가 되면 한 약 1000g 정도로 확 감소를 한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결과적으로는 뇌가 점차적으로 줄어들기 때문에 인지 기능을 나타내는 피질의 뇌 부위가 줄어들게 되면 결국 치매라는 게 발생을 하게 되는데요. 75세부터는 5년마다 치매의 발병률이 2배씩 계속 위험도가 증가를 하게 됩니다. 85세 이상의 연령인 경우에는 40% 이상이 치매로 알려져 있습니다. 캠브리지라는 곳에서 코호트 연구라고 해서 인구 집단 연구를 했어요. 한 동네를 딱 잡아서 자연적으로 두고 관찰을 하는 게 코호트 연구거든요. 캠브리지 코호트 1과 그 다음에 캠브리지 코호트 2가 있었어요. 1은 이제 1970년대에서 80년대까지 이루어졌고 캠브리지 코호트 2는 1990년대부터 이루어졌거든요. 근데 너무나 놀랍게도 영양도 제대로 섭취 못하고 뇌건강 관리를 하지 않았던 캠브리지 코호트 1세대보다 굉장히 영국이 잘 살았던, 그리고 건강에 대한 개념이 많이 높아졌던 캠브리지 코호트 2는 치매 발생률이 줄어들었다는 거예요. 그게 이제 밝혀지면서 핀란드라는 곳에서 핑거 연구라는 걸 시작을 했습니다. 적극적으로 생활습관 관리를 해주고 그 다음에 운동을 시키고 고혈압, 당뇨, 고지혈증 같은 내과적 질환이 있을 때 적극적으로 우리가 치료를 했더니 치매 발병률이 낮아지게 된 걸 확인을 했습니다. 적극적으로 우리가 관리를 한다면 치매가 발생하는 것도 줄일 수 있다는 것이 이미 이제 검증이 된 상태죠. 치매를 예방하는 습관이 특히 40대, 50대에 되게 중요할 것 같은데요. 치매를 예방하는 여러 가지 습관들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인지 관리입니다. 뭘로 하시면 제일 좋으냐면요. 바로 소리내서 읽는 독서입니다. 두 번째로는 체중 관리인데요. 중년기 복부 비만이 치매랑 연관이 돼 있다는 건 이미 너무 알려져 있기 때문에 체중 관리를 어떻게 할 것이냐. 세 번째로는 바로 운동입니다. 그리고 요즘에 극단적인 다이어트 하면서 근력 운동만 굉장히 많이 하시는 경우가 있는데 옳지 않습니다. 네 번째로는 좋은 식습관, 나의 밥상이 나의 치매를 예방한다는 거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고요. 다섯 번째는 시력과 청력의 보존입니다. 구체적인 방법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첫 번째 독서. 특히 제가 소리내서 읽는 독서가 좋다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스마트폰이 개발이 되면서 단순하게 정보는 나의 오른쪽 귀로 나와서 왼쪽 귀로 나간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돼요. 하지만 특히 흑백으로 인쇄되어 있는 책을 읽을 때 소리내서 읽게 되면 단순하게 눈으로만 읽는 게 아니라 나의 목소리를 통해서 나의 청력이 자극이 됩니다. 청력을 담당하는 뇌 부위는 헤셴스 일항이라고 해서 바로 기억을 담당하는 해마 바로 옆에 있습니다. 즉 그러면서 뇌가 동시에 자극이 서라운드로 되니까 소리내서 읽는 독서는 나의 뇌를 활성화시키는 것뿐만 아니라 기억을 담당하는 뇌세포도 되게 활성화시킨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바로 복부 비만인데요. 중년기에 굉장히 치매, 뇌졸중에 관련이 있다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복부 비만은 즉 우리의 고혈압, 고지혈증, 당뇨라고 하는 대사증후군이랑도 굉장히 관련이 있어서요. 기본적으로 고혈압, 고지혈증, 당뇨가 있으면 첫 번째로는 생활습관 교정이 가장 첫 번째 방법입니다. 하지만 40대, 50대가 되면 생활습관만 가지고도 교정이 안 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습니다. 그 이유는 여자는 폐경기가 되면서 여성 호르몬이 급격히 떨어지게 되고요. 남자분들도 같이 남성 호르몬이 많이 떨어지게 됩니다. 이 성 호르몬은 어떠한 여성성과 남성성 그런 걸 유지해 주는 것뿐만 아니라 기본적으로 칼슘, 혈압, 당뇨, 고지혈증 이런 것들을 자연적으로 조절해 주는 역할도 하거든요. 근데 기본적으로 여성 호르몬, 남성 호르몬이 저하되는 40, 50대가 되게 되면 단순하게 운동을 많이 한다고 해서 이런 것들이 회복이 되지 않기 때문에 의학적인 도움이 필요할 때가 오게 되는 겁니다. 제 환자분 중에 한 분은 고지혈증, 혈당이 약간 높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더니 극단적 다이어트로 탄수화물과 지방을 전혀 안 드시고 단백질
단백질 식사만 하고 근력 운동만 했습니다. 그분이 6개월 지나서 어떻게 됐을까요? 과연 피가 정상이 됐을까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오히려 고지혈증은 더 높아지고 당도 더 높아졌습니다. 우리 신체와 뇌는 밸런스 있게 가야지 너무 극단적으로 하게 되면 에너지와 전시 상황이라고 느끼고 나의 몸이 빨리 에너지로 사용할 수 있는 당과 지방을 세포 속에 축적하는 그런 방향으로 가기 때문에 복부 비만이 있을 때 현명하게 음식을 골고루 드시면서 운동도 밸런스 있게 해야 된다는 것을 강조드리고 싶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세 번째로 넘어가게 되는데 운동은 어떻게 해야 하느냐? 크게 보면요. 유산소 운동, 근력 운동, 스트레칭 운동이라고 나눌 수가 있습니다. 보통은 치매를 예방하는 데 있어서 유산소 운동은 2, 근력 운동은 1, 스트레칭 관절 운동은 한 1 정도 비율로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유산소 운동은 나의 평상시 심장 횟수에 비해서 한 20% 정도 심박동이 빨라지게끔 하시면 되거든요. 여기 손목을 이렇게 보면 여기에 맥박 뛰는 걸 저희가 볼 수 있는데요. 1분 동안 나의 맥박이 몇 회를 뛰는지 한 3번 정도 측정해서 평균값을 내시면 돼요. 그런데 내가 막 달리기를 한다든지 다른 경보를 한다든지 걷기를 하는데 그때 맥박을 재보시면 그 맥박보다 한 20% 정도 상승되는 그러한 강도로 하시면 되고요. 40, 50대의 근력 운동이 왜 중요하냐? 40, 50대가 되면 뇌는 생명의 유지장치에만 에너지를 보냅니다. 즉 팔다리의 근육은 몸에 있어서 그렇게 중요하지 않게 느끼는 거예요. 심장과 뇌로 피를 더 많이 보내고 팔다리로는 피를 잘 안 보내거든요. 근육보다는 빨리 에너지를 쓸 수 있는 지방세포로 바꾸는 거예요. 그러면서 근력이 손실을 겪게 되는데 근육의 양이 많을수록 뇌세포 신경을 굉장히 보호한다고 알려져 있거든요. 왜냐하면 근육 안에 있는 마이오카인이라는 성분이 뇌에 있는 BDNF라는 뇌 보호 호르몬을 만든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우리 스트레칭인데요. 기본적으로는 근육과 부드럽게 하는 관절은 건으로 이루어져 있는데 움직여주지 않으면 그 탄성을 잃습니다. 항상 부드럽게 스트레칭을 병행을 하시는 것을 꼭 권유를 드리겠습니다. 네 번째는 시력과 청력을 관리해야 합니다. 많은 연구 논문에서 시력이 떨어지고 청력이 떨어지면 치매가 많이 걸린다라고 알려져 있는데요. 갱년기를 겪고 계시는 여러분들 아마 느끼실 거예요. 갑자기 눈이 흐려진다, 시력이 많이 떨어진다, 귀가 잘 안 들린다 느끼실 텐데요. 가장 중요한 원인은 호르몬 저하 때문입니다. 성호르몬이 저하되는 건 자연적인 과정이고 급격하게 떨어지는 이 시기를 자연적으로 우리가 적응을 해야 되는데 스마트폰의 밝은 불빛, 인이어 이어폰, 그다음에 골전도 이어폰 같은 것들이 결과적으로 여러분의 시력과 청력을 손상시킵니다. 우리는 한번 태어나면 눈과 귀와 뇌와 심장, 다른 모든 신체를 90년에서 100년 이상 써야 되기 때문에 적절하게 이용해 주시는 팁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가지를 다 할 수 없다 하면 저는 단연코 운동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운동을 하게 되면 나머지 하기 싫었던 3가지도 하시게 될 겁니다. 치매에 좋은 운동법 몇 가지를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손가락 이렇게 펴는 운동, 이런 것도 굉장히 도움이 되고요. 손가락 끝 마디 이렇게 부딪히고 그 다음에 주먹으로 부딪히고 그 다음에 손목으로 부딪히고 한번 해보십시오. 그냥 가만히 앉아있을 때보다는 이렇게 자극을 손가락 끝이나 손목 이렇게 자극이 되면 뇌로 약간 느낌이 달라지는 집중 효과가 있다는 걸 알게 되실 겁니다. 그리고 이제 두 번째, 손으로 또 하는 운동 말씀드릴게요. 거꾸로 세는 거, 이런 것도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됩니다. 예를 들어서 엄지손가락 이렇게, 새끼손가락 이렇게 우리는 손가락은 이렇게는 쉬워요. 우리 뇌 자체는 모든 일들을 통일성 있게 하게끔 구성이 되어 있는데 뇌는 색다른 자극을 받을 때 훨씬 더 활성화가 많이 됩니다. 그 중에 하나가 손가락 이렇게 거꾸로 세기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도 여러분들한테 도움이 되고요. 또 하나는 중간중간 바른 자세로 앉아있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척추 건강은 곧 뇌 건강인데요. 뇌를 둘러싸고 있는 뇌척수액이 하루에도 400에서 900ml 만들어지면서 뇌에서 일하고 남은 뇌의 노폐물들을 몸 밖으로 배출시켜 주는데 그때 어디를 통하냐 하면 바로 척추를 통합니다. 척추가 곧바로 되어 있는 게 굉장히 뇌 건강에 도움이 되는데 가만히 이렇게 앉아있지 마시고 허리를 펴고 턱을 앞으로 살짝 당기는 겁니다. 그러면 뇌척수액의 흐름이 굉장히 빨라진다고 알려져 있거든요. 그런 것들이 앉아서 할 수 있는 뇌 건강 운동, 이렇게 좀 설명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식습관은 치매를 포함한 신경퇴행성 질환에서 90% 이상이라고 저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부부 파킨슨, 부부 뇌졸중이 오는 걸 봤을 때는 유전자는 다른데 가장 공유했던 건 바로 아침 식사거든요. 그 다음에 식습관은 여러분들의 뇌 건강을 결정하는 가장 중요한 요인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뇌 건강에 도움이 되는 식단은 정해져 있습니다. WHO에서 가장 뇌 건강에 도움이 되는 2024년 올해의 식단 3개의 다이어트를 설명을 이미 했어요. 첫 번째로는 지중해 식단, 두 번째로는 마인드 다이어트, 세 번째로는 내쉬 다이어트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 첫 번째가 지중해 식단인데요. 탄수화물, 단백질, 지방을 골고루 섭취를 하되 뇌 건강에 좋은 음식을 추천을 하고 있습니다. 탄수화물 같은 경우에는 단순 정제미보다는 통곡물 이용해서 저작근을 활용하게끔 얘기를 하고 있고요. 지방 같은 경우에는 불포화 지방산이 많이 들어있는 들기름, 그 다음에 아보카도유, 잔류, 등푸른 생선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DHA랑 EPA라는 뇌의 세포막을 이루는 구성 성분이 이 안에 많이 들어있습니다. 특히 오메가6, 오메가3가 있으면서 뇌 신경세포 보호에 굉장히 탁월하다고 알려져 있고요. 그 다음에 단백질 같은 경우에는 순수 고기, 일주일에 한 번 정도 지방을 많이 제거한 단백질 섭취를 하는데 65세 이상에서 하루에 필요한 단백질 양은 60g이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대체적으로 음식 성분을 말씀을 드리자면 달걀 하나가 6g이 들어있어요. 두부 반모에 20g이 들어있습니다. 두부 한 모를 드시고 그 다음에 고기류를 좀 첨가를 하거나 아니면 식물성 단백질을 첨가를 하시거나 또는 이게 다 안 된다고 하면 단백질 음료, 단백질 파우더를 추가로 드시면서 50에서 60g에 해당되는 단백질을 드시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일상에서 치매를 예방할 수 있는, 편하게 할 수 있는 방법들은 제가 운전을 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가끔씩은 내비게이션을 끄고 목적지를 한번 찾아가 보시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두 번째로는 정차하고 있을 때 앞에 번호판이 길잖아요. 그 번호판의 숫자를 외우시거나 또는 더하시거나를 한번 해보시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또는 차 운전하지 않는다. 마트에 가시는 주분들께는 계산원들한테 그냥 받지 마시고 암산으로 한번 내가 샀던 물건의 값을 계산해 보시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뇌가 가만히 있을 때보다 전두엽, 실행 능력을 굉장히 많이 쓰면서 뇌 부위가 전체적으로 활성이 되거든요. 생활에서도 충분히 뇌를 강화시킬 수 있는 그런 훈련을 하는 거죠. 또 하나 또 추천드리고 싶은 거는 여러분들이 스마트폰에 저장되어 있는 전화번호를 한번 외우시거나 제가 제일 추천드리고 싶은 거는 하루의 일상생활이 다 끝나게 되면 그걸 저녁에 한번 쭉 일지를 적어 보시는 거예요. 그러면 정말 생각나지 않는 곳도 있습니다. 기억하고 계시다가 그게 딱 떠올랐을 때 적으시고 한 번 더 반복해서 말씀으로 귀에 한번 들려주세요. 그렇게 되면 여러분들의 기억력은 놀랄 만큼 좋아지는 것을 느끼실 겁니다. 치매는 나이가 들수록 많이 오긴 하지만 젊다고 안 오지 않습니다. 지금은 30, 40대 젊은 분들도 치매로 고통받고 있는 그런 세상이 됐습니다. 강조하고 싶은 건 건강은 있을 때 지키라는 말씀을 꼭 한번 드리고 싶습니다. 내가 매일매일 먹는 거, 내가 매일매일 사는 습관 꼼꼼하게 체크하셔서 나의 뇌 건강을 위해서 다시 한번 나를 리셋하는 것을 꼭 말씀드리고 싶습니다.